3이 오늘 그 구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 뭐 왜 구름을 갑자기 얘기하자고 한 건지. 나는 사실 인디 쪽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구름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옛날부터 되게 관심 있게 그 지켜봐 오고 있던 아티스트였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룹 아니면 협업을 한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랑 작업을 할 때 본인이 막 이렇게 메인에 나서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지. 일종의 약간 세션맨이라든지 백그라운드에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활동을 해오던 아티스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되게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였지, 인스타에 장문의 신경 고백 글이 올라왔어. 이제 백예린하고의 어떤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자기 소회를 좀 길게 풀어놓은 그런 글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구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마침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백예린 관련 영상을 올렸었잖아. 근데 구름이 그 장문의 심경글을 발표한 이유가 사실은 이번에 그 백예린 표절 논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뭔가 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냐면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됐던 0310이라는 곡이 사실은 백예린과 구름이 같이 만든 곡이고, 그리고 편곡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백예린보다 구름이 훨씬 비중이 컸을 거란 말이지.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그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표절 논란의 어떤 중점적인 부분은 멜로디나 이런 것보단 편곡적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름 입장에서는 아직 백예린과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장비비 만남 문제라든지 저작 인접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백예린이 빨리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백예린은 지금 표절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려고 하니까 구름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약간 내로남불을 당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네가 뭔데 남의 저작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냐. 너도 지금 하는 짓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 타이밍이 되게 묘하다. 우리가 이제 백예린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게. 그니까. 굉장히 기묘한 타이밍인데, 아까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사이버 레카 채널이 아니니까 연예인들의 뭐 개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처가 될 만한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하고 음악적인 얘기 위주로 좀 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선을 넘을락 말락하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고 있지만 뭐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는 이제 백예린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그 저작권 문제 정도만 추후에 뭐 말할 거리가 있으면 언급하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맞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너무 감정 싸움이라 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말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 뭐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표절 같다 아니다 뭐 요 정도 얘기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나는 사실 그 구름이라는 아티스트를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 원래 이제 치즈에서 건반을 치던 사람이었지. 건반 치고 트윈 보컬 체제로 가는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다 치즈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백예린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백예린의 어떤 건반 세션이자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얘기를 빼먹었네. 원래 치즈하고 활동하기 전에 바이바이 배드맨에서 활동하기 먼저 아니었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다만 이제 바이바이 배드맨에서는 거의 세션맨이었다면 치즈에서는 조금 프로듀서와 보컬이 같이. 어쨌든 그 두 밴드를 하다가 백예린하고 작업을 하게 됐다. 맞아. 근데 이 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특이한 게, 보통 밴드라든가 아니면 팀이라든가 하면 보컬을 제일 많이 알고 아끼지는 잘 모르잖아. 근데 구름 같은 경우는 치즈 같은 데서는 백보컬을 하긴 했었지만은 백일인이랑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어. 왜냐면은 실력이 진짜 개쩔거든. 편곡하고 이런 거를 진짜 맛있게 해. 되게 유명한 라이브 영상 중에 치즈 시절에 버스킹하고 이런 영상이 있거든. 그거를 보면 건반을 막 신들린 것처럼 쳐. 근데 사실은 입시 전공 이런 거 한 사람들 중에 손가락 돌아가는 걸로만 치면은 구름만큼 치는 사람은 되게 많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거를 되게 음악적으로 풀어낼 줄 안다. 되게 어려운 화성이나 코드 진행이나 이런 거를 구사를 하면서도 들었을 때 어거지다 이런 느낌이 없고 되게 맛있게 그거를 말아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실제 연주도 그게 좀 묻어난다. 실제 연주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맛깔스럽다. 맛깔스러워. 엄청나게. 기깔나게 치는구나. 되게 기깔나게 쳐.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었어. 조금 덧붙이자면 백예린의 어떤 음악에서 이제 백예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구름도 같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편곡을 구름이랑 같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구름만의 좀 특유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백예린 혼자 낼 수 없는 편곡적인 그런 색채를 구름이 많이 입혔거든. 둘이 생각했을 구름이라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그 색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나는 구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일종의 킹메이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컬리스트라면은 내가 반드시 영입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치즈도 그렇고 백일인도 그렇고 같이 작업을 했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전이랑 후랑 음악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팀으로서 내놓는 음악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핵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탑 티어의 어떤 복싱 코치 같은 느낌인가? 그치. 딱 그런 느낌이야. 가진 거 이상의 것을 끌어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또 편곡적으로 뭔가 특징 같은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백예린과 작업하는 부분에서는 구름의 특징은 아무래도 그 사운드 질감이 웻한 질감을 되게 잘 살린다고 해야 될까? 아, 뭔가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특히 이제 일렉기타의 어떤 톤이 그 공간계 활용이 되게 좋거든. 맞아. 질감이 되게 뭐랄까 좀 끈적끈적한 느낌? 이를테면 뭐 스퀘어 같은 데서 일렉기타 들어보면은 뒤에 그냥 한 번씩 자랑 하고 긁어주는 게 끝이야 기타가. 근데 그 기타 톤이 나는 기타를 메인으로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와 진짜 특징적인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했어. 되게 독특한데 음악에 엄청 잘 어울려. 아, 뭔가 리버브라든지 딜레이 같은 게 이제 딱 그 음악에 맞게 쓴다 뭐 이런 내용인가? 소리도 되게 하이톤으로 잡아놓고 드랑 하고 긁잖아? 그러면 엄청 청량한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한 끗만 잘못하면은 날카롭고 귀를 쏘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야.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청량한 느낌만 딱 남게 만들어 놓은. 그렇구나. 근데 반대로 치즈의 음악에서는 오히려 조금 드라이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지. 웻한 음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드라이한 소스들도 잘 만지고 상황에 맞춰서 딱딱 뽑아내는구나. 상대방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팀의 음악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백예린이랑 같이 하는 그 밴드 발론티어즈 그 밴드에서는 약간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느낌? 그러니까 편곡적으로 합쳐진 게 아니라 질감이 합쳐진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베이스나 파워 코드로 치는 그런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좀 드라이하거든. 근데 또 사이드로 나오는 그 리드 기타적인 사운드는 또 되게 웻해. 맞아. 그러니까 드라이함과 웻함이 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색채가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편곡도 편곡이지만 어떤 악기를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능수능란하다. 조예가 깊다. 사운드 질감에. 연구를 많이 한 거지. 천재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둘 다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공생답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 진행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배운 티가 풀풀 나는 코드 진행들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시고 그런 어려운 화성을 되게 쉽게 들리게 하는 그런 재주도 있다. 듣기 좋게. 원래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면 치즈곡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고 그 대중적인 거에 통통 튀는 색깔 한 스푼 얹은 느낌인 거였거든.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어렵고 따라하기 쉽지 않은 화성이 숨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 실제로 어려운 일을 되게 쉬워 보이게 하는 거 진짜 고수라고 하잖아 우리가. 개고수지. 꾸안꾸 같은 느낌인 거잖아 지금. 안 꾸몄는데 뭔가 간지나는. 그래서 나 대학교 동아리 때도 이제 치즈 노래 커버하자 뭐 이러는 거야. 왜냐면 듣기에 쉽거든. 별로 안 어려워 보이거든. 막상 이렇게 악보 딱 뽑아가지고 보잖아. 와 코드가 말이 안 돼.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 나는 약간 코드 변태하면은 그 권순관 아저씨밖에 생각 안 나거든. 비슷한 결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권순관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게 쓴다기보다는 더 어려운 화성을 하는 장르에 가깝다. 치즈의 장르가. 왜냐면 조금 더 재즈하거든. 아, 좀 더 그런 쪽으로 푸는구나. 맞아. 3위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그 킹메이커라고 했잖아.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이유가 있나? 이거는 사실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이 탈퇴하고서 보컬이 달총이라는 양반이란 말이야. 달총이 혼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구름이 탈퇴를 한 게 2017년 1월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지. 그리고 그 치즈는 2011년에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잠깐의 뭐 휴식 있었던 거 빼고는 진짜 꾸준하게 음악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길보드 차트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듣게 되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구름의 탈퇴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노래가 없어.
거잖아. 근데 그게 벌써 7년이 지났어. 물론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경제활동도 잘 하시고 고난을 겪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지명도가 또 생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즈 하면 떠올리는 곡들, 막 명곡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곡들은 구름이 있던 시절에 나왔던 노래들이야. 치즈 얘기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치즈의 그 구름 탈퇴 이후 활동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뭐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추가가 아예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예를 들면 뭐 오늘의 날씨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라는 곡도 나왔었고 근데 역시나 3회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이 곡들이 그 이전의 치즈의 곡들보다 좋냐 혹은 그래서 언제가 커리어 하이냐 치즈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구름과 같이 할 때가 커리어 하이였거든. 근데 이제 원맨 밴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혼자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10cm를 생각해봤을 때 10cm의 커리어 하이는 사실 그 멤버가 나가서 혼자 남았을 때 이후거든. 맞아. 지금 정말 더 오히려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더 잘 됐었잖아. 그러니까 뭐 나간 이후라도 더 잘 될 수가 충분히 있는 건데 치즈는 그렇지 못했지. 그러니까 구름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거지 사실은. 10cm하고 비교를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 같은 경우는 치즈를 이름만 아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오늘 얘기를 하기로 하고 나서 급하게 막 들어봤어. 유명한 노래들을. 근데 이거 카페 같은 데서 들어봤는데? 했던 노래들이 여지없이 다 그 구름이 소속돼 있던 기간에 나온 노래들이더라고. 맞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구름이 탈퇴하기 전에 치즈는 되게 여대생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긴 하지만 그 여대생들이 뭐 기타 들고 따라해 보려고 그러면 절대 못 따라하는 고급스러움이나 특징 같은 게 있는 그런 음악이었거든. 약간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구름이 탈퇴하고 나서는 그 달총 혼자 이끄는 치즈는 그냥 흔한 홍대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이렇게 혼자서 작업해서 내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 되었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어. 치즈만의 무언가라고 얘기할 게 이제는 좀 없어졌다고 봐. 치즈 말고 지금 백예린도 같이 작업을 했던 뭔가 대표적인 또 아티스트잖아. 상황이 비슷한가? 구름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의 어떤 결과 차이가 확 드러나는지. 일단은 백예린의 어떤 커리어의 시작은 JYP였잖아. 박지민이랑 같이 피프틴핸드라는 그룹으로 시작을 했었고. 아 그게 백예린이야? 박지민이랑 둘이 그 노래 부르던 여자애가 백예린임? 아 그걸 모르는구나. 아 이거 몰랐어? 아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둥글둥글한 녀석 한 명이랑 홀쭉한 녀석 한 명 이렇게 야 그 뭐 패트와 매트도 아니고 거기 있는 홀쭉이가 백예린이다.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지. 왜냐면 졸라 어렵기도 하고. 완전 다른 음악을 하기도 했지. 뭐 댄스곡을 하기도 하고 땡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곡들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케이팝 스타 출신이구나. 맞아. 박지민이 케이팝 스타 출신이고 백예린은 사실 조금 더 거슬러서 스타킹 출신이긴 해. 이걸 출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흑역사라고 생각하잖아. 어쨌든 그런 쪽에서 원래는 활동을 했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커리어의 첫 시작은 아이돌 기획사의 그룹 활동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뜬금없이 솔로 앨범이 나왔어. 그게 구름이랑 같이 작업을 한 앨범이었던 거야. 커리어의 약간 실질적인 첫 음원부터가 구름이랑 작업을 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포라고 해야 될까? 혼자서 낸 작업물이 사실 없어. 그래서 구름을 만나기 이전과는 사실은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어려운데 지금 구름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결별이라고 해야 될까? 비즈니스적으로 결별을 한 시점이 작년 이제 8월 펜타포트 이후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 백인의 솔로 앨범은 그 이후로 나온 게 없고 발룬티어즈 앨범은 올해 나왔어. 한 4곡인가 5곡 정도로 이제 나왔고 활동도 시작했고 투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발룬티어즈 앨범만 놓고 봤을 때 구름이 없어진 것이 차이가 좀 나냐라고 물어보면 난 이거 되게 좀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구름이 없어진 이후에 그 수록곡들 있잖아. 앨범의 수록곡들. 기존의 발론티어즈 앨범에 적당히 막 끼워 넣었을 때 어떤 게 구름이 없을 때 노래게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것 같아. 맞아. 지금은 좀 그렇다. 아까 내가 발론티어즈의 어떤 편곡적인 질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드라이함과 웨탐이 좀 잘 섞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올해 나온 신보도 거의 그 결로 가. 그런 기타의 질감이. 결론만 놓고 보면은 구름의 어떤 유무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 아직. 발론티어스의 그 최근에 나왔던 EP 거기서는 이제 구름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꿨다고 볼 수 있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나는 그 발론티어즈의 장르를 굳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히피펑크라고 생각하거든. 히피한 느낌의 펑크? 근데 그런 바이브가
꾸준히 유지가 됐어 이번 앨범에도. 맞아. 백예린 같은 경우는 비포를 알 수가 없잖아. 비포라고 하는 시기는 백예린이 자기 음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름과 결별한 달총의 사례를 바탕으로 백예린의 미래를 추측해보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쨌든 구름이 백예린을 확실히 뭔가 극대화시켜줬다. 엄청나게. 그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 구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백예린의 위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뭔가 딱 맞는 옷을 입혀준 건가? 진짜 잘해줬어. 왜냐면 구름 인제 만나고 나서 뭐 이를테면 뭐 Our Love is Great 같은 EP는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잖아. 사실 나는 그 앨범부터 백예린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작들도 구름이랑 같이 했었고 그것도 나름대로 다 반응이 있었다며. 우주를 건너, 바이바이 마이 블루, 기타 등등 너무 좋았지. 백예린이 사실 2012년에 데뷔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2019년에 JYP를 탈퇴했는데 7년 동안 15N으로 활동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잖아. 그러고서 이제 솔로 여가수로 나온 건데 그 경쟁 치열한 솔로 여가수 시장에서 5년 만에 이 정도의 입지를 갖게 해준 거는 구름의 역할이 진짜 대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 비슷하게 조금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테디 없이 지드래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드래곤도 작사 작곡을 하고 테디는 거기에 자기 색채 적당히 입혀서 편곡하고. 우선은 발룬티어즈 앨범은 뭐 그렇게 잘 나왔고 백일인 솔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구름이 없다고 해서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실 것인가 궁금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부분에서는 치즈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있거든. 예를 들면 편곡가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대중음악사에. 그치. 아까 얘기했던 지드래곤도 그렇고 악동뮤지션 이찬혁도 어떻게 보면 편곡가랑 같이 작업을 하는 케이스거든. 근데 이찬혁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예를 들면 200%라든지 그런 곡들의 지금 편곡가와 지금의 뭐 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하라든지 최근의 곡들을 맡은 편곡가가 다르거든. 근데 뭐 더 잘 되고 있잖아 편곡가가 바뀌었는데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고 좋은 가사와 좋은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능력은 보여지거든 백예린이. 뭐 더 잘 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이어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되게 극단적으로 뭔가 퀄리티가 안 좋아지거나 좀 뭐 실망스러운 결과물 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편곡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감성만 있으면 돼. 이찬혁처럼. 우리가 뭔가 호평을 했던 이 곡들의 알맹이가 본인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나는 1보다는 약간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는 해. 뭐 내 말이 맞을 거다 틀릴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는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져. 왜냐면은 나는 백예린이랑 달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백예린이 훨씬 더 멘탈이 약하다?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서 보이잖아. 팀원이 탈퇴를 하고 특히 본인의 어떤 5년이나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던 음악적인 지주가 서로 갈 길을 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의 창작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뭐 한 10년 뭐 이런 단위로 지나게 되면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부침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근 미래에는 멘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다음 앨범이 나오면 좀 들어보려고. 어떤 느낌으로 나오나. 1도 약간 동의하나 이런 부분은? 완전 동의하고 궁금해. 왜냐면 백예린이 사실 엄청나게 허슬을 하는 스타일이거든. 커리어 동안에. Every Letter Sent to You 앨범도 2CD 풀앨범이야. 근데 그 해 상반기에 Our Love is Great EP를 내고 나서 또 낸 거구나. 그 해 또 낸 거야 이 2CD를. 그리고 발룬티어즈 활동 병행하고 리메이크 앨범 내고 그러면서 해외 투어 돌고 맞아. 본인이 곡 작업까지 다 같이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역시나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결별한 이후에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 그런 행보나 활동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미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과물도 그래서 더 궁금한 거지. 잘 극복해서 잘 좋은 결과물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약간 기분파인가 보다. 그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 그 스테레오 타입에는 장점도 있는 거고 단점도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엄청 예민하고 엄청 워커홀릭이고 자기 예술 세계를 펼치는데 막 여념이 없고 그러다가 또 예민함에 못 이겨가지고 완전히 시체처럼 뻗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예민함의 어떤 근원이 본인의 어떤 높은 이고에 있잖아 대부분이. 그치. 본인의 이고가 침범을 당하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이게 주변 사람들이 나는 멘탈 케어 잘해줘야 된다고 봐. 어쨌든 뭔가 우리가 백예린 다음 앨범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약간 여기서 하나만 찝어보자고. 구름은 그러면 약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은 구름은 사실은 뭐 밴드나 그룹 활동을 하긴 했지만 솔로 커리어도 꽤 길게 있었거든. 마침 오늘 10월 15일 화요일 오늘 정규 3집이 나왔어. 맞아.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밴드나 아니면 자기 그룹의 어떤 곡의 색채랑은 또 다른 솔로에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딥한 느낌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곡들도 이제 비슷한 결로 나왔고 곡도 좋고 지금 뭔가 더 환경적으로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앞으로는 좀 솔로로서의 어떤 구름의 어떤 음악들도 오늘 나온 음악도 그렇고 앞으로 더 나올 음악들도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응원하는 마음이다. 나는 할 얘기 좀 있어. 방금 전에 1위 말한 대로 오늘 3집이 나왔단 말이야. 정규 3집. 이제 이 앨범 제목이 하늘 손 풍선이다. 앨범 제목이랑 동명의 곡이 타이틀곡이야. 이제 설명을 보면 트리플 타이틀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 하늘 손 풍선이라는 곡이 앨범의 제일 끝 트랙이고 유일하게 뮤비가 있는 곡이란 말이지. 근데 가사가 진짜 흥미로워. 이거는 보내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봐봐. 근데 이거 가사 나 너무 백일인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얘기 안 한 거거든. 진짜? 또 이거 개인적인 일이라. 아, 그래? 그치만 이게 가사가 거의 백예린 저격이란 말이야. 정말 백예린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껏 담아가지고 가사를 쓴 게 누가 봐도 느껴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나는 좀 불순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제 그 신경글 올렸잖아. 그리고 오늘 앨범이 나왔단 말이야. 아, 이거 기획이다. 이거는 기획이 아닐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 백예린의 어떤 이런 현 상황이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이야. 좀 됐어요. 그러면 3이 말한 것처럼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 심경글을 올릴 수 있었다고. 그러나 불과 어제 올렸다? 근데 오늘 앨범이 나와? 이거는 조금 이왕에 내가 엿을 매길 거면 아주 확실하게 매기고 나도 이득을 보자. 그렇지. 내 이름의 검색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앨범의 스트리밍 수도 늘어나게 하자. 이런 포석이 반드시 깔려있고 이게 안 깔려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봐. 나는 이 부분에서는 좀 순진하고 싶네. 나는. 순진하고 싶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 나는 사실 백예린이나 치즈보다는 구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엄청 잘 됐으면 좋겠어. 뭔가 약간 통쾌한 느낌도 좀 섞어서. 지금까지 냈던 앨범들은 보면은 번외 작업물 같은 느낌이 좀 강했어. 자기가 메인으로 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거기서 남는 곡들, 번외편, B사이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는 그런 작업물의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 근데 내 생각에 이번 3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더 이상 몸담고 있는 곳이 없어졌으니까 힘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운드 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서 들어봤을 때 확실히 때깔이 더 좋아졌더라고. 나는 이제 1집 같은 경우는 전곡을 다 들어봤었는데 듣고 사실 좀 당황했어. 이거 소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곡이나 가사나 이런 것들도 퀄리티가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구름은 혼자서 하면 뭐가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대 해석인 것 같다는 혼자만의 생각이 들었고 능력이 있는데 그냥 적당한 노래들만 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와 그 어떤 사적인 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그 약간 상습범이다. 상습범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가 항상 안 좋았으니까 막아 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쪽을 약간 동시에 가져가려고만 하면 뭔가 막아 끼는 것 같으니. 팀원이랑 사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난 직접적으로 말 못하겠다. 정말. 어쨌든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내가 기획사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의 전도 유명한 보컬리스트를 구름한테 소개시킨다. 차세대 라이징 스타를 키워낼 수 있을 거야. 뭔가 셋 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 계속 또 음악을 해 나갈지가 좀 궁금하긴 해 나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계속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밌는 소스들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즐거운 일이지 않을까. 그래, 이게 보니까 도파민 터지는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할 말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도 이미 뭐 주제 예비된 게 한 3개가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급한 뉴스가 터지니까 그거 다 제껴두고 이거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좋습니다. 좋아요.